네, 키워드 탑5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여전히 악화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배경 뭐 여러 가지 각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죠. 공매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뉴욕 증시 급락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던 배경은 경제 지표가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PC부터 볼까요? 예, PC부터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번째 칸을 보시면요. 코어인데 전망치 2.7 대비 2.8%로 높아진 거죠. 물가 높아졌다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 그림이 쫙 내려오다가 갑자기 옆으로 횡보하네요. 기다가 횡보가 네. 약간 올라오는 모습. 아, 지금 여러분들 아직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거에다 지금 물가 높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보여지는 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가 높아질지 몰랐고 이러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 줄지 않을까라는 공포함이 있다. 예. 하면 안 그러니까 되나? 연준은 예. 계속 물가에 대한 목표치가 선결이 돼야 네. 우리는 그래야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드한 데이터가 좀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안 좋기 때문에 네. 파월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연준위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좀 미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아마 다음 달이면 금리 한 번 정도 줄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장이 더 폭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는 PC를 보게 되면 답답하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거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탄탄한데 어떻게 우리가 금리를 내리냐 이러다가 막 경기가 막 과열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 관세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들은 물가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물가만 올라가고 경기는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어서 그것도 염려가 지금 되죠. 우리가 계속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외에 그래서 경기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지표가 또 같이 나왔잖아요. 예,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죠. 네. 보시게 되면은 전망치 대비 내려왔고 가장 중요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높아진 게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저 오른쪽 차트가 저게 예, 좀 오른쪽 무서워요. 차트. 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올라간 폭이 굉장히 샤프하죠? 그러니까요. 날카롭죠? 네. 그래서 올라간 거 보게 되면 32년 만에 최고치니까 우리 진행자분 나이가 똑같습니다, 지금. 비슷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랑 굉장히 비슷하네. 어려워지고 있고 네. 이 정도 올라가면 거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는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어려워지겠죠? 아니 근데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못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줄이든지 아니면 네. 최악 경우는 다시 금리를 올해는 쭉 동결로 갈 수도 있겠죠. 쭉 동결로.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건 올해는 어렵겠지만. 힘든 거네요. 힘든 게 아니고 장은 이미 이제 배어맞게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근데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제 촉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는 매번 내려라고. 트럼프는 시장을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본다면서 시장 안 에이, 본다면서. 뭐 거짓말일 것 같은데.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10년 나빠지고 있고 물가 예. 올라간다 설명드리고 가장 안 좋은 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긴장할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3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거 다 현실이니까요. 받아들여야죠. 직시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연구원님도 비슷하게 좀 올해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S&P 500에 대한 또 목표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지금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이 같습니다. 근데 또 방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네, 그 그래서 제 부분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바람이에요, 네, 그냥? 하지만 또 근데 저희 지난주 월가에서 파월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번 뭐 약간 트럼프를 대치한다는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발언들이.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모습은 그러니까 각국이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꿇고 그 현대처럼 아직 기어 와서 일단 뭔가 해주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돈 주고 네. 해야지 이뻐하죠. 그게 안 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강대강입니다. 보니까 강대강. 이런 예. 생각을 예. 각국 정상들도 다들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저러는 거는 우리가 예.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줘라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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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다, 예, 예, 예. 제스처다. 예.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다들?
하기 싫은 건가?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트윗을 했더라고요. 지금 캐나다 뭐 총리와 유럽이 같이 붙어버리면 다시 경고를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또 보복하면 했기 또 때문에 보복할 보복할 거죠. 것이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아직은 표면적이 아니고 그냥 수면 아래 싸우는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도 일부 각국들이 관세가 나오더라도 아마 바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뒤를 미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맞붙어 갖고는 그러게요. 승산이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둘 다 너무 크게 다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장 빠지는 게 그걸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하락에. 이게 뭔가 살살 달래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를 달래야 될까에 대해서 각국에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 관세가 4월 2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한테 얼마 부과하는지 캐나다 입장에서 혹은 유럽 입장에서 얼마씩 나오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야 되니까 카드를 네,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빅스 지수 급등하고 나스닥 지수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이 이것 또한 지나가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기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공격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근데 만약에 수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 4월 2일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보복이 이어지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세 전쟁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또 보복을 할까? 혹은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또 어떻게 맞받아칠까?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빠지는 것일까?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은 해답이 잘 안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여전히 악화하는 경제지표 속에서 답을 찾은 투자자들이 바로 금으로 다 가고 있다는 예. 소식입니다. 저도 금이 없습니다. 아, 아쉽네요. 없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금이 가장 값진 상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 1분기에만 16%가 올라갔습니다. 금이. 금이요. 금이. 그 무거운 아니 금이. 저는 예. 역대 이 정도의 속도는 처음 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폭이 올해다. 그쵸, 라고 보시면 맞죠? 되고, 예. 그래서 금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 값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가져갖고 지금 되게 즐거우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군더라고 했던 4천이 아직까지 안 나왔죠? 네. 4천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4,000달러 전망이 있었어요. 있었죠. 4천 달러. 오. 근데 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뱅크 오브 네. 아메리카도 같은 네. 경우에도 내년까지 금은 상승한다고 했고 3,500달러까지 지금 저도 전망을 3,500은 하고 봤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미 늦었죠. 진작 더 썼어야 되고 아 그렇죠. 진작 살 걸. 예, 금은 지금 완전히 탄력을 받은 상태고 예. 사실은 딱 얘기하면 지금은 금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빅이라는 용어 빅. 빅밖에 없다 지금 빅. 우와, 빅이 뭐냐면 네. B가 본드. 예. 그리고 이 I가 인터내셔널. G가 그다음에 골드예요? G가 골드. 예. 오. 그것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해외 안 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해외도 안 하고 채권이 없고 금이 없으면 네. 그냥 지금 할 게 없다. 아, 그 이번 시장- 인터내셔널이 예, 예, 이제 예.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인터내셔널이구나. 이게 바뀌니까 네. 뭐 중국 같은 거 얘기하면 중국 같은 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시장을 대변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 아, 그렇군요. 예. 1986년 이후 최고치, 금 ETF 투자 2022년 이후 최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뭐 한국에서도 네. 금이 없어서 못 판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글로벌 금들이 지금 다 미국의 중앙은행과 또 중국에서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금 동반 상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면 금값의 상승 이유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중앙은행에서 뭐 안전자산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차익 거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자산이 지금 10%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내년까지 30% 이상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또 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4개월째 연속 금 보유 증가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1%를 지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또 계산을 했었을 때 연간 뭐 금 시장의 6% 이상 지금 를 같이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글로벌 투자자들이 또 금 ETF를 좀 사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도 속도는 되게 당황스러운 속도이기 당황스럽죠. 때문에 이거 지금 잡기에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잡기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 안 하셨죠? 그럼요. 안 하시는데 네. 지금 필요한 게 더 크게 수익 보자는 게 아니고 좀 방어적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이 원래는 채굴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뜯어서 이제 나오면 금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금이 좀 귀해 보이고 한대로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 금을 그렇습니다. 몰린 상황이 아닌가. 특히 중국이 한번 매입하면 거의 끝장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금 채굴하는 금관 기업들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센텀 독조님이 지금이라도 금 잡아야 하나. 그래서 저도 이거 그 질문을 드린 건데 방금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금에 올인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방- 예, 지금 내 포트폴리오랑 계좌를 조금이라도 방어하려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금은 스스로 돈을 못 만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포트에 빠지는 게 좀 방어되는 거니까 약간 방어 스탠스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분은 금이 아예 없으니까 좀 보관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금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22년 이후 최고가로 지금 아, 인기가 높은데요. 네. 지금 그래프도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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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예. 네. 이게 어떤 차트죠? 투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금 ETF 네 지금 네, 그 화면에 네. 뜰 겁니다. 다음 네, 네. 아, 이거 가격이네요. 예, 네, 가격이고, 가격이고 네 다음 한번 금 보시죠. 유입 그 상황을 보시면 좋은데 네. 그냥 다음은 넘기시면은 아마 뜰 네. 겁니다. 네. 네. 화면 안에서 조정하는 네, 네, 거. 네, 안에 네.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 유입량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안 나요. 금 안 ETF 나와요. 없네요. 투자 죄송합니다. 네, 그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ETF 유입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금은 ETF 잘 안 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우리 개인들의 마음은 금을 살 정도까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화면이 안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3월 달까지 금 ETF에 대한 투자가 뭐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차트였어요. 네. 네,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그 금은 결국에는 금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만큼이나 늘어났고 반대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악화되고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계속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험님께서는 뭐 이제서야 금 산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정답을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보유자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 뽑으러 가야 되나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잘 갖고 계세요, 그냥. 예, 괜히 뽑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더 격해진 관세입니다.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다시 관세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특별히 뭔가가 또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지나갈 계속 거니까. 그렇게 되고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자동차 관세 25%인데 이거는 뭐 아까 나왔으니까 지나가면 되고 예. 오히려 지금 아까 했지만 20% 관세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보시 아까 말씀 잠깐 답을 드리면 그 금리빨은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뽑지 마시고 그래요? 예, 그냥 끼고 계시면 되지. 그걸 입을 뽑지 마시고 뽑으면 아마 그게 엄청 가격이 다운돼 갖고 거의 제값이 없답니다. 그래요? 뽑으면 더 가격이 다운돼요. 그게 이제 2에 붙어 있는 금리다 보니까 좀 오염 됐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100원이면 아마 제 느낌이 한 10원도 못 받는 가격으로 좀 먹었겠네 내가 만약 금리가 있으면. 좀 이제 그 순도가 떨어졌겠죠. 네, 그런 거, 그렇겠네요. 그런 거. 갑자기 그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세는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고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멕시코, 일본, 한국이 걸려 있는데 아까 했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 가장 큰 폭의 피해를 받는 게 여기인데 제가 한국은 지금 보시면 사실 이쁜 건데 한국도 공장을 더 지어라 하는 요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는 자동차 관세는 수많은 거에 어떤 흠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한국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3위입니다. 15%. 멕시코가 32%, 네. 일본이 16%, 그리고 대한민국이 15%로 네. 3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또 가장 또 바로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 표는 이게 뭐 관세 시나리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뭐 관세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시나리오가 네 번째로 가면 갈수록 지금 무역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의 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멕시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중심의 집중된 관세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 소비자 부담, 수요 둔화 이렇게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시나리오 4까지는 가지 않기를 지금 바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맨 위에 있는 베이스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미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일 날 어떤 또 해방의 날이 일어날지를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베이스라인에 있는 게 보통 이제 나오고 있는 중국 20%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미국이 올리면 게 10.5% 포인트인데 아까 얼마로 했죠? 아까 20%. 20% 상호관세. 200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거의 가장 큰 폭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네요. 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정도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 있는 거고. 지금 네, 베이스라인이고 지금 네, 베이스라인이고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네. 그 다음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넘어가는 이- 거고. 네. 시나리오 4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중국 진짜요? 60%, 멕시코 25%, 캐나다 21%에서 쭉 해가서 아까 봤던 21.7%까지 높아진다라는 보기 때문에 이러면은 거의 모든 국가의 어떤 수입이 줄고 그건 진짜 말 결국 그대로 전쟁이죠. 전쟁이고 장은 진짜 어려워지겠죠. 예, 어려워지겠죠. 예. 무시무시한데요. 예. 무시무시하지만 시나리오라는 게 없는 얘기 아니고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놀랐는데 20% 나오지 않을 숫자인데 갑자기 나와갖고 오늘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오늘 또 지금 또 전해진 네. 주말 사이에 전해진 뉴스 중에 네. 상호관세가 원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완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네. 예. 내가 관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 예. 광고를 해놓고 주말 사이에 또 약간의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관세가 만약 20%가 된다면 중국은 이미 관세를 계속 얻어맞고 있는 입장에서 뭐 틱톡 좀 거래하면은 뭐 해결해 줄게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면 여기에 상호관세 플러스 돼서 진짜 시나리오 4 만약에 중국에 뭐 60% 이상의 관세가 들어가는 분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또 중국의 대응은 보복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중국만 색깔이 짙은 녹색, 파란색입니다. 중국을 되게 미워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최대 60%까지 매길 수 있다는 거. 이러면 진짜 끝장나는 거죠. 최악이면 2022년 어게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채팅을 올려주시는데 2022년이 2020년이 뭐였죠? 그때는 기억이 안 나네. 금리가 코비드- 높았을 때 코비드 아니었나요? 코비드 그 2020년 그 전에 아니에요? 났고 그때는 이제 물가 높아졌을 때 금리가 올릴 때 그때였는데 그때보다 더 심해지겠죠? 물가 급등했을 때. 예, 급등했을 때. 예. 금리 그때 이제 상승했을 파월이 때. 일시라고 했던 잘못된 표현했을 때 그때 예. 올라온 건데 근데 그때 기억해 보면 네. 또 우리가 약간 그 PTSD라고 하는 게 그때 물가가 올라갔던 게 또 중고차가 엄청 컸잖아요. 중고차 값이 예. 엄청났죠. 예, 근데 엄청났죠. 지금 또 자동차 관세다 보니까 그래서 연결을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겠죠. 어쨌거나 더 심해지겠죠. 그렇군요. 예, 예.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에게 월요일인데 따뜻한 날도 따뜻한데 네. 너무 식사하시다 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피할 수 있는 섹터 찾아봤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관세 강한 업종입니다.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크주가 가장 지금 현재 지금 실적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가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어주로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다음 이거 보시면 네. 감세 관련된 저희가 또 방어주로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종목들을 또 끝까지만. 가져오셨군요. 네. 네. 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AT&T, YTD 기준 24% 상승을 했습니다. AT&T 네. 방어적 종목이죠. 네. 예, 쭉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못 네네. 먹는 거니까. 예. 저희 정말 인기가 없는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가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3%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또 펩시코도 같이 있습니다. 펩시코는 네, 코카콜라보다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펩시코를 또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도 필립 모리스 30% 상승을 했습니다. YTD 기준. 요즘에 담배 무연 담배 예. 잇몸에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잇몸 담배.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신 척 하는 겁니까? 아, 진짜 몰라요. 모릅니까? 그 니코틴을 내가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네. 잇몸에 끼는 잇몸 담배 냄새가 없게 당연히 없고 그 옆에 사람이 모릅니다. 그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아니, 제가 작년에 흡연자- 400억 개가 팔렸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 제가 흡연자가 아니라서 아. 잘 모르는데 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이거 이렇게 약간 고독을 씹으면서 머금었다가 이렇게 예, 예, 팍 뿜었을 때 그 예. 나에 대한 어떤 멋있음을 조금 보고 오늘-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전문 용어 타격감. 예, 예. 타격감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남한테 뭔가 피해가 없어야 된다. 아. 왜냐면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인번 담배 집에서 필 수 있거든요. 딱 낄 수 있거든요. 아, 예. 남 모르게 피는 거고 그다음에 냄새가 없으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괜히 막 쓰레기 버려 나가는 척하면 담배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껴서 냄새 없애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리는 거고 그게 필름으로 주가를 올린 요인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인번 담배. 이게 뭐 그냥 방어주여서도 있겠지만 예. 필립 모리스가 지금 보니까 지금 리스팅해 주신 기업들 중에 주가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30%.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5개 종목이 다 손이 잘 안 가긴 해요. 안 가죠. AT&T, 예.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존슨앤존슨, 노스롭 그루먼. 물론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다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손이 안 간다는 게 손이 안 가죠. 한계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방어주 하면 다 요거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네. 딱 보는 순간부터 이게 뭐야 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 지금은.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종목들이 다 배당왕입니다. 배당. 그렇죠. 50년 배당 인상시킨 기업들, 배당왕이죠. 배당이 지금은 참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계속. 예, 통신주가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금값의 상승이랑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확실히 주식시장 안에서도 네. 안정적인 걸 찾고 전체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걸 찾고 그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는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네, 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에 근접하는 S&P 500 지수. 조정은 이미 들어온 거 아닙니까? 10% 넘었으니까. 조정장이 아직은 9.39%로 아, 그래요? 좀 남았죠. 와, 이래도 아직 안 갔네. 근데 신기하네. 한번 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네. 어려워 보이고 5,500포인트가 지지가 될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지가 안 될 듯라고 보이지만 한번 테스트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추세가 이탈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순간에 약간 그런 모습. 깨져버렸네요. 예. 한 5,500까지 다시 가서 그때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위태롭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통 바닥이라는 게 예. 저렇게 한 번 바운드로는 잘 안 끝나더라고요. 안 끝나지만 지수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죠. 그렇긴 하죠. 예. 하셨는데 지금 오늘은 아마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정에서 약세장 갈 때가 있는데 그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조정은 10%고 약세는 20%. 20%가 예. 가는 확률이 20%안 되는 모습 보여주는 건데 딱 보시면요. 예. 지금 24번에서 5번이 다 했다. 별로 안 가죠. 그러네요. 20%까지는 쉽게 안 가는구나. 그리고 베어마켓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예. 걱정하셔서 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지금도 안 간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확률 낮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안 간다 보고 있는데 지금 위태롭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번 중에 5번 정도면은 한 20% 정도? 정확히 20% 예. 정도. 예. 조정해서 그러니까 10% 넘게 하락을 네. 했을 때 20% 넘게 거의 급락 약세장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은 그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료가 준비돼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네. 지금 뭐 약세장에 진입하기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뭐 S&P 500의 지수의 뭐 연간 이익 추정치가 지금 몇 달간 계속 하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뭐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장기 평균이 뭐 6%, 뭐 7%보다 지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뭐 당장에 뭐 약세장 어렵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펀더멘털이네요.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 네. 이렇게까지 무너질 이유가 없다. 네. 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지금 여전히 뭐 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네.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실업 청구 건수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하지만 또 정부 해고에 대한 또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연방 직원은 뭐 전체 고용의 2% 불과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실업률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저희가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람 엄청 자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군요. 그렇죠. 그때 10만 명 이상 예. 보냈죠. 지금 보냈는데 그 비중이 얼마 안 돼요. 2%면 그죠? 근데 또 이번 주가 또 고용 나오는 주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4월 4일. 예. 그때 보면 좋은데 아마 제가 볼 때도
당장의 어떤 그 공무원을 해고한 거는 반영이 덜 되지 않을까 싶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용지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해고를 했지만 또 복귀하라는 또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전히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나오는 주간에는 뭐 계속 뭐 ADP니 뭐 주간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약간은 한숨을 돌릴 수도 그럴 있겠다는 수 있죠. 생각은 그나마, 들기는 그나마 하네요. 이번 주는 고용 보고 나온 날이 좀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날은. 예. 그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인데요. 두 번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두 번이 될까요? 점도표니까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올해 2번, 내년 2번, 내후년 1번인데 적지만 네. 적지만 만약에 점도표 하면 그 여름에 제가 땀날 낼 때쯤 그러네요. 올라가지 않을까. 6월이죠, 6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6월, 9월 잘하면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기대를 좀, 한번. 예, 기대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금리 인하 한 번 돼야지 장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브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오면 쉽지 않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트럼프 정부가 뭐 잡을 수 있는 보관이 있으면 그걸 좀 보여주면 연준도 움직일 용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3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또, 또 조금 무리수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뭐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관세 위협은 지금 당장이 있긴 하겠지만 뭐 트럼프 자체도 트럼프 자신도 경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어차피 마지막에 저희 정책 중에서 뭐 친성장, 친기업 정책으로 좀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뭐 법인 세금 감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도 지금 주가 증시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어쨌든 CEO 출신인데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전에 세금 감면 때 상당히 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본인이 보면서 아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많은. 그쵸. 네, 예.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또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정책이 바뀌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문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너무 성격이 점점 더 강해져요. 아, 성격이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아, 나이가 드셔서. 조금 더 그 하는 게 아니고 아 맞네. 나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드셔서 들었구나. 나이가 아마 8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원래 계획은 연말쯤에 가면 이런 정책이 나와서 장이 올라간다. 그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0% 근처까지 S&P 500이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은 이미 10%가 깨졌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러면 20% 하락인 그 약세장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 일단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고 펀더멘털이 그렇고요. 고용 지표 발표되면 또 그럴 수 있고 연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설마 이거 그냥 보고 있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다 막연한 좀 기대감이라서 예,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 지속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을 구해줄 수 있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